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요,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현재 슬럼프에 빠져 있을 경우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인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슬럼프를 굉장히 잘 겪는 사람이에요. 멘탈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막 똑똑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팁을 스스로 깨닫기까지 참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뭐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최근에도 제가 슬럼프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최근에서야 그 슬럼프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슬럼프인지 아닌지조차 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슬럼프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을 하기가 싫고 일이 재미가 없다. 이 슬럼프 증상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위축이 돼 있다. 세 번째, 굉장히 삶이 무기력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출근도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세 개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분명한 슬럼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럼프가 오고 못 알아챌 때는 어떤 게 염려스럽냐면 내가 지쳤을 때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친지 안 지친지 모르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여서 내가 지금 지쳐있는 상태인지 슬럼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요. 첫 번째,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없을 때는 그냥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요, 그냥 없는 거예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 손님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을 거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중개는 아니지만 저도 가끔씩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 주택과 상가는 시즌 비시즌이 있기는 해요.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존재합니다. 이 시즌은 분명히 존재해요. 특히나 봄철 그리고 가을 이사철에 굉장히 시즌인데 그 이외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찬바람이 부는 편이에요. 손님이 없을 때는 그냥 없는 겁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좀 쉬어주면 됩니다. 쉬라는 게 출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행도 가끔 가보고 사무실 2, 3일 닫아놓는다고 해서 안 죽거든요. 큰 지장 없어요. 너무 그 동네에서만 있을 필요 없습니다. 가끔요, 도망쳐요. 가끔 내 인생, 나라는 어떤 직업에서 탈피해서 내 본연의 것을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탈출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비수기 기간에는 그렇게 탈출해서 여행도 해보고 못 가본 곳도 가보고 에서 벗어나서 산책도 해보고 쇼핑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좀 충전시키고 매물 작업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말하면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손님이 그냥 없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손님한테 너무 기대감을 가지지 말자. 손님은요,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손님 중에서도 좋은 인연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드물죠.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와 손님은 중간 사이에는 이 돈, 그 자산이 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 오면은 이 관계는 즉각적으로 깨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리고 사고가 안 나도록 중개하기 위해 일단은 노력해야겠죠. 이게 어찌 보면 냉정할 수 있는데 현실이에요. 사실 중개사로서의 임무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중개를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매물을 소개해주는 것, 그리고 계약서 작성 마무리까지, 잔금까지 잘 마무리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만남의 목적인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정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에게 너무 기대감을 가지지 말자. 너무 기대감을 가졌다가 상처받으면요, 위축돼요. 그리고 자신감도 잃고 이 중개업에 대해서 정말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명심하시고, 세 번째,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쫓는 존재고 필요할 때 그 필요에 의해서 나를 찾아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야,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으면 깨닫기가 또 어려워요.
결국에 우리 부동산 사무실을 찾는 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집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투자할 곳을 찾고 싶고 부동산을 사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세를 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고 해결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알선해드리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손님에게 많은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사람 자체는 본래 이기적인 존재고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손님뿐만일까요? 내 스스로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체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란 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 같아도 저도 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누가 누굴 욕하겠어요. 사람은 본래 본인이 필요한 것을 쫓고 이익이 되는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물론 베풀 때도 있지만 본래적으로 이익을 쫓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서로가 만나고 찾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런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너무 저평가하지 말자. 이게 내가 나를 저평가할 때가 있어요. 저는 특히나 그게 심한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1인 청년들, 이 주택을 구하시려고 하는 분들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 이제 막 자격증 땄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도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너무 많은 걱정을 했고, 다 찍고 나서도 아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너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신 분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사람은 하나 정도는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겸손할 필요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나를 너무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평가하게 되면요, 자신이 없어져요. 특히나 우리 중개업에서 우리가 나를 저평가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소개하는 이 매물이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내가 소개하는 이 매물이 손님에게 있어서 별로 좋은 집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요,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소개하는 집은 좋은 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보는 것이 부동산이고, 그 중에서 추려서 손님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줬는데 손님이 계약을 안 해. 내가 보여줬는데 손님이 고민을 해. 그거는 그 손님의 고민인 거예요. 그 손님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손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아니면 다른 동네도 보고 싶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보여주는 부동산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저평가하지 말자. 5번째,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되면 중복되는 내용들인데 자기 칭찬이 필요해요. 특히나 이 중개업은 특히나 내 칭찬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사실은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공과금 정산도 있고, 선수금 납부도 있고, 그리고 잔금이 잘 오고 갈 수 있게, 그리고 입주가 무사히 될 수 있게, 그리고 그 매물을 내가 접수하고 그 집을 미리 보러 가고, 수도정기 가스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이요,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 경제에 이르려면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못하고 있다면 분발해야 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한테도 어필해야 되고요. 내가요,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당당할 때 손님도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6번째, 7번째는 좀 아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슬럼프가 오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왜? 아무것도 하기 싫기 때문에. 잠만 자고 싶고 쉬고 싶거든요. 무기력하거든요.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좀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나마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언제까지 쉴 수는 없으니까 좀 아침 일찍 어느 정도 쉬었다면은 거기서 좀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상상을 해야 돼요.
내가 항상 이 무기력하고 막 유튜브를 보고 막 새벽 3, 4시에 자.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난다?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지? 나 그냥 쉬고 싶은데.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면 좋은 점들이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유튜브 보고 싶지만 좀 참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신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하루 일과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못 본 책들도 볼 수 있고, 여유로운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사무실 청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슬럼프 상태에서. 한두 번 하다 보면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거를 경험해야 일찍 일어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왜? 좋고 설레기 때문에. 아침이 좋고 설레야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 든든히 챙겨 먹어야 됩니다. 아침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지 못하면 하루가 계속 뒤로 밀리더라고요. 점심도 늦게 먹고 저녁도 늦게 먹고.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참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바라는 점인데, 아침 든든하게 먹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8번째는요,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공부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가 현장에 그리고 인생에 적극적으로 부닥치면서,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인생 공부, 사람 공부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돈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해야 돼요.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내 스스로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내 스스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그렇게 하면요,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저녁에 퇴근하고 공부할 시간 얼마든지 있어요. 시간을 마련하면 됩니다. 매일 이렇게 사는 게 좀 빡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쉴 때는 쉬되, 또 일어나서 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슬럼프에 아마 또 빠질 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몇 번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더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관리 항상 잘하도록 노력하고요. 자기관리가 우리 중개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네, 어쨌든 내가 주관적인 의견을 공유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